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갖고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먼저 내용 좀 잠시 듣고 올게요.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We did. We reached a deal.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한다.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 네. 모두 발언 분위기 때만 해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들이라고 하고 협상 상황이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녁 만찬 직전에 타결 소식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양국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측에서는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협상 실무적인 내용을 좀 더 합의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엔 안 되고 조금 좀 양 정상 간의 큰 틀만 합의를 하고 실무적인 협상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측이 불리하지 않은 어쩌면 일본보다는 더 잘된 협상을 이끌어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본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가 이 A라는 곳에 여기에 투자하시오. 그럼 45일 안에 현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상원의 협상을 통해서 투자처는 상업적 합리성으로 결정을 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일본 측이 이해하고 있는 협상안,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는 협상안, 미국 측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일본 팀이 협상을 못해서 그런 거냐? 제가 볼 땐 여태 분위기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미국 측이 그냥 자국 정치용으로 좀 더 바꾸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 협상팀이 숨겼다. 아마 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몇 번 보여지던 겁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고. 근데 문제는 물론 트럼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고 또 그걸 우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협상 뭐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져서 좋지만 원래 관세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뭐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뉴 노멀 법칙인 것 같아요. 이미 한미 FTA 협상도 깨버리는데 트럼프에게 더 우리가 물론 요구하고 비판하고 바랄 수 있지만 안 들어주면 강대국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정말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 초강대국 글로벌 일진 앞에서 굴하지 않고 잘 버텨서 유리한 협상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협상에 전공법으로 맞선 그 시간들 기억하겠다. 미라클님이 댓글도 주셨는데 어제 제가 용산에 나름 이제 핵심 네.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오히려 들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 분위기를 보러 네네. 근데 너무 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일찍 요 정도 안으로 합의될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실은 전반적인 협상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굳이 왜 줍니까? 근데 이미 그게 이제 그걸 전제 조건을 깔고 나면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양국 간의 공동 설명 자료, 네. 그 합의문 성격이죠. 그것이 2, 3일 안에 아마 양쪽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서명하고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야 양측이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양 국가에서 국회 승인 동의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가 발표한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시장 완전히 개방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우리 쪽에서 발표한 거랑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우에는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거든요. 하고 농축산물 추가 수입을 막았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합의문에 적시가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가 명확하게 숫자로 명시되지 않았고 철강과 알루미늄 50%인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빠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해나가야 될 거지만 미국 내 정치, 미국이 트럼프도 그렇고 러트닉도 그렇고 그냥 자기 식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 개방한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상무장관이 아니에요. 이건 좀 빠졌어요. 한국에서 이건 안 한대요. 라고 얘기하기도 좀 멋쩍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일단 뭐 세부 문안 도장 찍는 건 뭐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도 아니죠. 도장 찍은 것도 트럼프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쨌든 한미 관계를 잘 우리에게 유리하게 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줄다리기는 이어질 그럼요.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안에 지금 이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맞습니다. 큰 걸음을 했다. 그렇죠. 참 어려운 협상이었다 싶어요. 사실 윤석열 또는 한덕수 아니 비교할 대상하고 비교를 하세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때 본인이 이제 전화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얘기도 했잖아요. 그분 대통령을 관심 있는가? 그래서 뭐 관세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한덕수 대행이 장사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당시 한미 협상을 잘하려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옛날에 마늘 협상 뭐 마늘 좀 이제 하겠다고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그런 분들이 안 한 건 천만다행이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어제 모두 발언에서 한 발언이 이제 딱 듣고는 깜짝 놀랐었는데 핵 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 공급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거든요. 이 발언도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앞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깔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핵잠수함 연료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요구가 나와서 이거 무슨 상황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에 새벽에 그냥 한국이 핵 연료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거 승인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다라고 그냥 공언을 했어요. SNS에. 저는 어제 저 발언을 듣고 저게 아무 것 없는데 저렇게 했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건데 그래서 상황상은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된 신호 아닐까?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이제 최종 서명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서명은 뒤에 하겠지만 최종 자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라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이건 됐으니까 이제 후일담 얘기하듯이 이것도 하나 해줘. 라고 카드를 내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김정관 장관까지 얘기하면서 상당히 터프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후일담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걸 드러냈다. 그리고 저는 저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영리하게 했다라고 보는데 약간은 국내 정치용도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면 나는 트럼프 면전에서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저거 가지고 걸림돌이 많이 남았었다면 제가 그냥 생각한 데는 저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실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다 됐었을 것이라고 봐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핵 보유론자거든요. 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미군이 우리 핵 우산을 갖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막 EU 막 믿다가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 보유를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갈 수가 없으니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재처리 기술, 고농축 뭐 연료 이런 것 기술을 확보한다면 뭐 핵폭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실이 안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단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얻어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대한민국 안보에 크나큰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영리하게 정치적으로 잘했다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장성철 소장님의 이제 칭찬을 이끌어내는. 그렇죠.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보수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어쨌든 이게 이제 전쟁 그런 이제 전투 그건 아니죠. 평화적 이용에 관한 건데 물론 핵 잠수함기 있는데 이건 잠수함 무기에 들어가는 거긴 하잖아요. 다만 핵무기는 아니다 그런 건데 앞서 이제 핵무기가 아니라는 게 오해가 있었지만 그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보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도 그래 이걸 해결한 건 보수 대통령도 아니고 그 전에 누구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군 이런 걸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장성철 소장은 한 30%는 친명적으로 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약간 대통령의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렇죠. 중국 잠수함 추적 그걸 굳이 왜 얘기했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실수야 의도적이야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래요. 스타일이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얘기 다 한다. 툭 터놓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타운홀 미팅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런 것도 있고 우리도 사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중국과 뭐 군사동맹을 맺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교적인 뒷수습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는 아유 원론적인 얘기예요 하는 식으로 좀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우리 잠수함 추적한다고? 이거 해명해 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양자 간의 회담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좀 말실수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이 부분은 왜 얘기하셨는지 후일담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후일담으로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회담이 시진핑과 회담이 잘 되면 그게 맞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는데 만약 뭔가 잘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 좀 틀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결과론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콕 집어서 네.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였다 이런 말을 한 게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김 장관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화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역할극을 진행하게 됐대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딱 임팩트 있게 말하잖아요. 되게 강조해서 이거를 그렇게 말하려고 역할극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협상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싶은 대목이긴 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잖아요. 이게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걸고 싶다고도 했어요. 훈장 보고. 그리고 천마총 금관과 같은 모양의 금관도 선물을 했는데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보니까 이 속보 나오니까 왕관 효과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 금관 선물 받고 백악관 뮤지엄 제일 앞줄에 전시하라고 수행원한테 지시했다고 알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뭐 일본도 그랬지만 트럼프 맞춤용 선물들이죠. 일단 금, 크다, 상 같은 거. 노벨상 못 받았잖아요. 사실 좀 이례적이었는데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를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준다. 사실 트럼프를 염두에 둔 설명이었죠. 근데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죠. 노벨이 좀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다. 정말 평화를 위해서 한 분. 그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트럼프가 노벨상 신경 쓰고 있고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내년엔 꼭 추천받아서 받아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못 받았으니 우리나라는 이런 훈장. 저는 이제 노발이라도 해가지고 주면 좋을 텐데 훈장 주고 금관도 준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정말 만족해야 되거든요.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훈장도 걸어보고 싶고 왕관도 써보고 싶네. 막 백악관에다가 잘 전시해라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감동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무궁화 대훈장 외국 정상들에게 수여한 사례가 한 10여 차례가 돼요. 근데 특이한 걸 찾아보니까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분이 받았더라고요. 미테랑 대통령 받았고요. 시라크 대통령 받았고 마크롱 대통령 받았어요. 한 국가 수상에게 대통령에게 이렇게 3번이나 준 것은 지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왜 미국 대통령한테 왜 안 줬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거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훈장을 수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와야 주는구나. 우리가 수여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시진핑과도 이제 정상회담 하잖아요. 시진핑에게는 무슨 선물을 줄까? 훈장하고 왕관이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동등하게 해줘야 될 텐데 똑같은 거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뭘 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안 내일 궁금해요? 보면 알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크게 제가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천수삼 농축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 핵심 진시황이-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봤네요. 네, 물어보세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오전 11시쯤 부산 김해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 만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끝날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 통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거 어떻게 해소될지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해소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뭐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시진핑 주석도 얼마 전에 실무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뭐 합의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랑 뭐 협상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하이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었어요. 그렇다면 벌써 시장은 이거 합의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무역 협상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걸리는 거는 양안 문제 있잖아요. 네. 대만 문제. 그것이 과연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휴전 들어가겠죠. 사실은 이제 휴전?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 110%인가요? 100%인가 보복 관세도 아예 하고 중국도 히토류 공급 제한 되게 중요한 건데 히토류는 반도체나 뭐 배터리 어디든 들어가는 건데 중국이 한 70%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차 이제 트럼프가 싶은 거죠. 이거 아니면 큰일 나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휴전에서 우리 잘 지내자. 사실은 미중 갈등이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었는데 일단 잘 지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계속 잘 지낼 거냐. 저는 미국도 물론 지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 그 큰 덩치가 성장률이 높지만 중국도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최첨단 분야에서 AI랄지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트럼프 1기 때부터 신경 쓴 건 이 친구 만만한 줄 알았는데 어디서 무술 배워왔네? 이런 게 되는 건데 중국은 지금 배움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계속되는 세계 국제 정치, 국제 경제에 아마 계속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번은 뭐 당분간은 좀 합의가 되겠지만 중국이 더 경쟁력이 있어지면 미국으로서는 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렇죠. 일단의 극적으로 치달았던 이 갈등의 고조는 어느 정도 해소가 예, 될 것이다. 예. 그럼 그것만 해도 사실 그렇죠. 전 세계가 좀 아이고 이제 한숨을 좀 돌렸다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어려워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를 만났는데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미국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서민들이 햄버거 하나 사 먹기, 장난감 애들 할로윈 데이 때 장난감 사주는 것도 상당히 힘겨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빅맥이 뭐 20달러가 넘어 뭐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고 고기값도 2배, 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면은 내년에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협상에서 다급한 쪽은 트럼프가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